안녕하세요. 당신 브랜드 연구소 조연심입니다. 브랜드 하지만 도대체 어쩌라는 건지 모르시겠죠? 퍼스널 브랜드에 대한 모든 고민, 당신 브랜드 연구소가 함께합니다. 오늘은 이 퍼스널 브랜드를 만들어가는 여자를 위한 방송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제 책 중에 여자의 자존감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의 부제는 여자는 어떻게 행복해지는가 라는 부제를 가지고 있는 여자의 자존감 중에서 오늘 그 책 중에 일부를 소개를 해드릴까 해요. 이 책은 심리학 박사님하고 같이 공저를 한 책이에요. 보통 왜 자존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대부분 내적인 자아 그리고 어릴 적에 있던 또 다른 나의 내면의 치료를 통해서 자존감이 올라간다라고 많은 심리학자분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걸 내적인 문제만 가지고는 절대로 여자의 자존감이 향상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에 주목을 좀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자존감에 대해서 요즘 트렌드하게 사람들이 많은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여자의 자존감을 높이는 브랜드 방정식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까 합니다. 그러려면 일단 자존감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은 해야 될 것 같아요. 한국의 자살 통계를 봤는데 20, 30대 여성의 자살률이 상당히 높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여성 자살 위험 수위가 OECD 국가 중 1위고 10만 명당 21명이 자살을 하고 있대요. 인생에서 가장 아름답고 행복해야 할 시기의 여자들이 왜 불안, 우울, 초조, 두통, 무기력, 의욕 상실, 성욕 상실, 자기 비난, 체중 증가, 의존성 증가, 집중력 저하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계속 도돌림표를 하고 있는지 생각을 좀 해봤어요. 왜냐? 바로 자존감이 손상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자존감이라고 하는 건 자기 내적 평가에 의해서 완성되는데 결국 뭐냐면 자신이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소중한 존재고 어떤 상황에서도 적절한 행동을 하리라고 기대할 수 있는 유능한 사람이라고 믿는 마음을 바로 자존감이라고 정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건 자기 중심적 사고하고는 좀 다릅니다. 근데 이런 자존감은 삶의 긍정적인 경험을 통해서 형성되고요. 성과, 연봉, 가정환경, 그리고 대인관계와 같은 외적 요인에 의해서 40% 정도의 영향을 받고 내부적 기대, 감정, 태도와 같은 내적 요인이 60% 정도의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그런데 상당수 여성이 자신의 존재 가치를 전부 다 외부 기준에 맞추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회에서 요구하는 아름다움의 기준에 충족하기 위해서 오늘도 굶고 성형외과를 찾고 있죠. 그리고 집안에서 원하는 완벽한 며느리, 완벽한 아내, 완벽한 엄마가 되기 위해 오늘도 나는 없이 동분서주하고 있다. 그리고 고부간 갈등, 부부간 불화, 육아 스트레스, 직장에서의 승진, 탈락 등이 여성 우울증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것도 이 자존감 상실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죠. 자, 이렇게 주변 환경으로부터 압박을 받고 자존감에 상처 입은 여자들을 위해서 제가 김한규라고 하는 우리 그 정신과 박사님하고 같이 책을 썼는데 우리의 핵심은 그거였어요. 자존감을 올리면 여자는 행복해진다. 그러므로 여자는 어떻게 행복해지는가? 자존감을 키울 수 있게 하면 된다. 거기에 우리 둘이 왜 합쳤느냐? 전혀 이 다른 일을 하는데 저는 어떻게 했냐면 개인 브랜드 전문가로 그리고 여성 브랜드 향상을 힘써온 제가 하는 건 외적 요인인 사회적 가치를 올리는 방법에 대해서 이 책에 소개를 했고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이자 심리 슈퍼바이저로 활동하고 있는 김한규 박사는 내적 요인인 내면의 힘을 키우는 방법을 알려줬습니다. 이 책에서. 저는 그중에 딱 외적인 힘을 높여서 세상과 교섭 능력을 키우는 방법에 집중을 했고요. 그건 여자의 자존감을 키우는 브랜드 공식으로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4가지의 키워드로 정리를 한 걸 조금은 상세하게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책을 꼭 읽어라 얘기하지 않아도 되는 게 이 4가지 키워드만 들으시면 자존감은 그렇게 만들어지는 거구나. 그게 나의 외적인 가치를 올려서 실제로 자존감 형성의 상당 부분을 만드는데 기여를 하는구나라는 걸 인식하시기만 해도 굳이 책을 읽으라고 말하지 않고 저는 이 방송만으로도 해결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브랜드 공식은 총 4개로 이루어지는데 성취 플러스 성장 플러스 인정 플러스 욕망으로 구성이 됩니다. 자, 일단 자존감을 이루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첫 번째 가치는요. 바로 성취, 석세스예요. 이 작은 성공이 쌓여서 내가 무언가를 해낼 수 있다라고 하는 자기 효능감이라고 하죠. 이런 걸 이루는데 대부분은 성취감을 못 느끼는 상태로 이 시간이 더해지면 무기력감과 무능함에 빠지게 돼요.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성취감을 올릴 수 있나요? 작은 목표를 세워보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이런 거 있잖아. 1년에 나 10kg 이 다이어트에서 10kg 뺄 거야. 이거 성취하기가 좀 어려운 목표 아닌가요?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굉장히 작게 해야 돼. 일주일에 3번 30분 동안 도보로 산책하기. 요거는 굉장히 작게 쪼개졌잖아. 요거를 이루면서 내가 요거를 한 달 정도 진행했어. 성취감이 확 올라옵니다. 지금 제가 1일 만보를 한 지 10월부터 했으니까 거의 한 5개월, 6개월 때 진행되고 있거든요. 처음에는 하루하루 그 만보를 채우는 게 얼마나 어려웠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게 계속 진행돼서 이 하루 성공하고 둘째 날 성공하고 셋째 날 성공하고 그 성공이 계속 쌓이다 보니까 내가 이제 만보쯤은 아무렇지도 않게 달성할 수 있는 힘이 생긴 거예요. 그 성취감 때문에 뭐가 생겼다? 자신감이 생기고 자존감이 올라가는 거야. 나도 할 수 있어. 작지만 작지 않은 이런 성취들이 쌓여야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거지. 난 큰 사람이 될 거야. 난 어떤 사람이 될 거야. 이런 포부를 밝히는 것만으로는 절대로 자존감이 올라가지 않는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성취, 일단 주변에서 할 수 있는 작은 성취를 경험해 보시라.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을 실제로 실행해 보는 그것들이 축적되시면 난 이런 것도 해낼 수 있어. 난 이걸 해낸 사람이야 라고 하는 걸 스스로 먼저 알게 되시겠죠. 자, 그렇게 해서 성취를 쌓는 것 플러스 뭘 해야 된다? 성장을 해야 된다. 여기에 대해서는 진짜 해드릴 이야기가 많은 것 같아요. 사람들은 작년보다 나은 나를 원하고요. 그 다음에 다른 사람보다 더 잘하는 나를 원하잖아요. 그 얘기는 지속적으로 성장을 해야 된다. 작년과 똑같은 일을 단순 반복하게 지속하게 되면 자존감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무기력증에 빠질 확률이 훨씬 더 높습니다. 성장을 한다는 건 기술적인 성장 아시죠? 내가 지금 무언가를 하는 그 퍼포먼스가 전에 했던 것보다는 조금씩 나아져야 되잖아. 그리고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이라면 끊임없이 반복을 통해 자신의 기량이 자꾸 성장을 해야 실제로 그걸 더 오랫동안 집중해서 하는 힘이 길러지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성장을 한다는 건 결국은 역량이 늘어난다는 거잖아요. 역량이 늘어나기 위해 필요한 일을 하는 게 중요한데 허드렛 일 정도의 것들을 처리한다고 성장이라고 얘기하지는 않잖아. 결국 여러분들이 브랜드를 느끼고 외적으로 자존감이 올라가기 위해서는 하는 일에 성장을 꾀하는 방향으로 뭘 해야 된다? 노력해 하셔야 된다. 공부도 그렇게 성장을 하는데 도움이 되는 공부를 하셔야 되고 책도 그에 맞는 걸 계속 하셔야 되고 만나는 사람도 나의 성장을 일깨우는 사람들을 자꾸 만나려고 노력하면서 내가 그곳에 머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머물는 것에서 한 단계 올라가려고 하는 그리고 그 성장을 실제로 내가 하고 있다라는 거를 주변으로부터 인정받게 되면 당연히 자존감이 올라가겠죠. 이 성장은 또 어디랑 연결할 수 있냐면 나의 문제 해결력하고도 연결시킬 수 있습니다.
뭐냐면 지금은 내가 만나는 클라이언트의 수준이 나의 수준하고 비슷하다라고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뭐냐면 내가 사회 초년생이나 대학생이나 중고등학생 정도에게만 어떤 일을 해줄 수 있다. 어떤 서비스나 어떤 교육을 해줄 수 있다라고 한다면 나의 성장은 딱 그 정도 수준까지예요. 그런데 내가 기업에 있는 중간 관리자 정도까지의 사람들을 컨트롤할 수 있는 역량으로 성장을 했다. 느낌 아시겠죠? 그런데 나의 클라이언트가 간부급 이상이다. 사장이다. 이러면 또 문제가 완전 달라지지 않나요? 나의 클라이언트의 수준이 나의 수준이고 나의 성장은 뭘로 파악할 수 있다? 클라이언트의 수준으로 파악할 수 있다. 이거 완전히 비즈니스적으로 접근을 하면 굉장히 자신이 난도질 당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되신다고 제 주변에 있는 분들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랑 이야기하면 맨날 혼나는 것 같대. 그래갖고 그냥 잠깐 얘기 듣고 나 뭐 해야 될 것 같아. 이런 막 주먹을 불끈 쥐고 마음을 결심하고 각자의 일터로 돌아갔다가 해이해지면 다시 와. 마치 이렇게 혼나지만 안 하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각성을 느끼기 위해서 다시 왔다가 얘기 듣고 다시 주먹 쥐고 다시 현장으로 돌아가는 그런 일들을 반복하는 분들이 의외로 제 주변에는 많습니다. 이런 분들이 가진 공통적인 욕구가 바로 뭐다? 성장 욕구예요. 지금처럼 살면 안 되는데 지금보다 조금 더 나은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지금과는 다른 걸 해야 되는데 왜 매번 똑같이 제자리에서 맴돌고 있는 거지? 이걸 일깨워주는 무언가를 얻기 위해 저를 만나러 온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성장 욕구는 조금은 지금보다 나은 긍정적인 나의 모습을 꿈꾸고 그에 필요한 기술을 함양하거나 그에 필요한 지식을 쌓는 부분들을 지속으로 축적하시게 되면 성장을 하실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고요. 사실 자신이 어떤 분야에 속하든지 성장을 하고 있다라는 거를 가장 빨리 느끼는 건 본인 아닌가요? 늘 쳇바퀴 돌듯이 회사 생활만 하시는 분은 자신이 자신을 되돌아볼 때 내가 지금 성장하고 있는가라고 질문하면 No! 라고 너무 쉽게 대답할 수 있지 않나요? 오히려 퇴보하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경우도 많을 것 같아요. 사실 나는 굉장히 같은 속도로 살고 있다고 하지만 나를 제외한 외부 환경이 나보다 더 빠른 속도로 변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같은 속도로 가고 있으면 결과적으로 나는 퇴보하고 있는 거와 같은 상황이 지금의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 속에서 우리가 당면하게 될 진실인 것 같아요. 무작정 빨리 가는 것도 사실은 바람직하진 않지만 세상의 속도와 맞춰서 나의 성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 뒤처지지 않기 위해 필요한 일을 해야 되는 것, 그리고 그게 무엇인지를 알고 거기에 합당한 것들을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 성장이라고 하는 그 가치를 내 안에 담게 되실 거고요. 그걸 통해 뭘 얻을 수 있다. 자존감이 올라가는 부수적인 성과를 얻게 되실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자, 첫 번째가 뭐였다고요? 일단 중요한 건 성취 경험이 중요하다. 두 번째는 성장을 하셔야 된다. 어제보다, 작년보다, 5년 전보다는 지금이 나아야 되고 지금보다 나의 미래가 나을 것이라고 기대하면서 조금씩 성장하고 있는 당신이라면 아마 자존감이 무너지거나 이러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바로 세 번째 가치는 인정입니다. 인정은 보통은 외부의 인정과 내부의 인정이 있잖아요. 제일 먼저 중요한 건 내부의 인정이 먼저라는 거예요. 내가 나를 인정하는 걸 먼저 해야 되고 그리고 나서 외부의 인정이 오는 것들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내가 나도 인정하지 않는 상태로 외부의 기준에 맞춰서 그 인정을 받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시다 보면 어떤 느낌을 받을 수 있다? 되게 헛헛하다. 내 삶이 아닌 것 같다. 가랑이가 찢어진다. 라는 그 경험을 하시게 될 겁니다. 중요한 것. 성취 경험도 마찬가지, 성장 경험도 마찬가지. 그 모든 거에 가장 먼저 우선시 돼야 되는 건 내가 나를 인정하는 게 먼저라는 거예요. 난 할 수 있고 이 정도쯤은 해낼 수 있고 그리고 할 수 있다라는 그 인정을 통해 외부의 사람들도 그걸 인정할 수 있다라는 걸 알게 하는 것까지 가는 게 중요한 거지.
내가 나를 인정하지 않고 아유 내까짓 게 무슨 그냥 나는 배운 게 도둑질이라 이렇게 살 거예요 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그 삶의 질이나 삶의 목적지는 거의 뻔하지 않나요? 그런 사람들이 자존감 지수가 높느냐? 그렇지도 않아. 결국은 자기가 자신이 어떤 삶을 살 건지에 대해서 스스로 먼저 믿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그런 인정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자신이 세운 목표나 자신이 한 약속을 스스로 지키는 힘을 가질 때 내가 나를 인정할 수 있게 됩니다. 아시죠? 작심삼일을 계속 반복하면 스스로가 스스로를 믿지 않게 됩니다. 그럴 때 해야 되는 건 뭐다? 한 번 더. 포기하고 싶을 때 한 번 더. 이렇게 그 기준을 계속 넘기 위해 노력하는 것. 그리고 꾸준하게 오늘도 해냈네. 오늘도 해냈네. 이렇게 작게 내 눈앞에 놓여진 어떤 목적지나 이런 것들을 넘어보는 그런 경험을 통해 결국 내가 나를 인정할 수 있게 되고요. 그리고 바깥으로 필요한 결과물을 내면서 상대방이 나를 인정할 수 있게끔 끝까지 밀어붙이는 그 힘이 결국 나의 자존감에 직결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네요. 그 다음 중요한 공식 중에 하나가 바로 욕망입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에게 꿈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면 아유 꿈 같은 거 없어요. 먹고 살기만 하면 되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이 꿈을 이야기하라 그러면 굉장히 당황스러워하고 그 다음에 내 꿈이 뭐였더라? 지금 이 나이에 무슨 꿈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되게 많은 분들을 이야기합니다. 결국 욕망의 크기가 작다라는 건 스스로 자신이 그 욕망을 이룰 자신이 없기 때문에 스스로 퇴보한 상태에서 자기가 자기를 믿지 않기 때문에 욕망도 하지 않는 거예요. 이런 경우 있잖아. 아, 저 포도 셔. 그러니까 안 먹을래. 안 먹는 게 아니라 뭐다? 못 먹는 거예요. 그걸 인정을 하고 나서 나 저 포도 먹고 싶다. 이렇게 욕망을 갖잖아요. 그러면 먹기 위해 필요한 일을 할 거 아니에요. 저 포도를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포도가 내 손에 닿을 때까지 밑에 이렇게 돌을 올려서 내가 그 위로 올라가면 될 거고요. 아니면 사다리를 구해서 나무에다 척 대고 포도를 따라 올라가면 될 거고요. 서리를 하는 게 아니라면 돈 주고 사면 되겠죠. 여튼 중요한 건 뭐다? 욕망을 갖는 게 먼저라는 거예요. 자존감이 없는 분들은 삶에 희망이 없고 욕심이 없어요. 그렇다고 뭐 이렇게 인생을 포기한 것도 아니야. 그냥 그저 그렇게 지금 있는 상태로 만족하지도 않으면서 그냥 사라지는 대로 사는 분들이 자존감 지수가 낮거든요. 그러니까 뭐부터 해야 된다? 욕망을 갖는 것부터 해야 돼. 아, 나 지금보다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 구체적으로 갖고 싶은 것들을 한번 적어보라고 이야기를 해보고 싶어요. 나 1,000만 원 모으고 싶어. 그 1,000만 원 모아서 뭘 하고 싶은지까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00만 원으로 차를 살 건지, 집을 넓히는 데 도움을 받을 건지, 아니면 해외 여행을 갔다 오실 건지, 1,000만 원으로 나의 경력을 업그레이드할 책을 쓰거나 아니면 네트워크를 확장할 수 있는 모임에 들어가거나 필요한 쇼핑몰을 오픈해서 사업체를 뭐 이렇게 해보겠다거나 뭔가 그 목적에 대한 욕망을 가지면 사람의 삶이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꿈이 생긴 거잖아요. 욕망을 갖는다는 건 꿈을 갖는 거와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울증,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우울증인지 아닌지를 체크하시려면 어떻게 해야 하면 된다. 그 사람이 욕심이 있는지 없는지를 체크하시면 돼요. 마치 인생 다 사는 것처럼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하는 그런 사람이라면 욕심이 없고 욕망이 없으면 지금 어떤 단계다? 자존감이 높지 않을 거고요.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 성취하기 위해 노력하지 않을 거고요. 왜냐하면 목적하는 바 욕망이 없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쉽게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에 좌절하거나 최악의 경우 삶을 놓아버릴 확률도 높다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가 욕심을 내지 않는다라고 하는 건 이거는 적신호다. 근데 누군가가 욕심을 겁내 많이 부린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굉장히 좋은 신호예요. 그 욕심에 부합하게 필요한 행동을 하고 있기만 하면 당연히 그 사람의 자존감 지수는 올라갈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이제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자의 자존감을 만드는, 그리고 외적인 교섭 능력, 외적인 그 가치를 올리는 브랜드 공식은 뭐부터 시작한다? 크고 작은 성취부터 시작한다. 성취하라. 두 번째 어떻게 한다? 끊임없이 성장하라. 세 번째, 인정을 받아라. 어디서부터? 나부터, 내가 나로부터 먼저 인정받고, 그리고 외부에 인정받는 기준까지 끊임없이 가라. 마지막, 욕망하라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욕망을 하는 여자는 굉장히 아름답고요. 그리고 그 아름다움을 성취하기 위해 필요한 노력을 하시는 거 굉장히 구체적으로 바쁘게 살지만 그 욕망에 부합하는 그 행동을 할 거기 때문에 욕망이 이루어지면 성취 욕구가 충족이 될 거고, 그리고 그 욕망이 크면 클수록 성장을 해야 욕망하는 바를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이 또한 계속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사는데 도움이 되는 일을 하게 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 맥락이 브랜드를 만드는데도, 그리고 자신의 제품을 성장시키고 지속 가능하게 만드는데도 효과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거란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막 자존감을 올린다고 해갖고 그 사람의 과거에 들어가서 내면을 키우기 위해 옛날에 상처받은 나를 막 이렇게 다독거리기만 하면 다 될 것 같은 생각이 드실 텐데, 오히려 내적인 나를 치유할 그 시간에 조금은 놔두시고, 뭐부터 한다? 외적인 자아, 외적인 브랜드 공식에 치중해서 조금 더 필요한 일을 하다 보면 내적인 문제를 다독거릴 시간적 여유를 갖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당신의 자리에서 아무런 욕망이 없다. 그러면 자존감 지수에 빨간불이 켜졌다 생각하십시오. 그래서 오늘 당장 이 방송을 듣고 나면 뭐부터 한다? 욕망하는 바를 적어보세요. 꿈꾸는 바를 기록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욕망은 커도 상관없습니다. 왜? 그 욕망이 큰 크기만큼 해야 될 기간을 좀 늘리면 되고요. 그죠? 필요한 역량을 거기다가 투입을 하면 되기 때문에 지금 내 수준에서 못하니까 욕망의 크기도 작게 줄이라는 말이 아니라 그냥 생각하는 그 일을 실현 가능성만 있다면, 인간이 하는 일은 어지간하면 되잖아요. 그걸 적어보시고, 그리고 그 일을 하기 위해 필요한 걸 어떻게 해야 된다? 계획을 세워보시라는 거예요. 짧고 그 다음에 구체적인 계획으로 바꾸시면 실제로 하나하나 해결해 가다 보면 뭘 할 수 있다? 성취 경험을 느끼시게 될 거고요. 그 성취 경험을 통해 내가 지금 성장해서 필요한 난관들을 해결하시다 보면 뭐가 된다? 일단 내가 나를 인정하게 될 거고, 그 인정하는 바 때문에 상대방도 나를 인정하게 될 거라는 거. 이게 다 연결되어 있는 거 이제 아시겠죠? 의외로 브랜드를 만드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외부에 있는 문제랑 경쟁하거나 나와 같은 일을 하는 타인과 경쟁하는 게 아니라 나 자신과의 문제이고, 나 자신의 역량과 싸워서 이기셔서 어디보다 작년보다 나은 실력을 구가하는데 포커스를 맞추신다면 분명 이 브랜드를 만드는 게 요원한 게 아니라 굉장히 할 만한 가치가 있는 일이라는 걸 인식하시게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자가 행복해야 가정이 행복하고, 가정이 행복해야 사회가 평온한 거 아시죠? 그래서 오늘은 여자의 자존감 공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여자가 아니라 남자에게도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는 거고요. 자신의 이름으로 살아갈 퍼스널 브랜드가 필요한 분들에게 이 4가지 가치가 동시에 적용돼야 되지 않을까. 당연히 그래야 된다는 거 인식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 가치로 사는 게 어렵지만 또 굉장히 살만한 가치가 있다라는 걸 스스로 인정하시게 될 거라는 걸 확신하면서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 브랜드 연구소는 퍼스널 브랜딩 그룹 MU, 생각표현 연구소, 셀링 포인트 연구소, 브랜드 컨셉 디자인이 함께합니다.